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역 소멸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입니다. 롤즈 이론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롤즈를 사실은 이제 그 정의의 어떤 원칙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롤즈의 정의 원칙에는 사회 약자, 특별히 지역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떤 보살핌의 원칙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1원칙, 정치 평등의 자유 원칙은 이제 그게 아닌데, 제2원칙 보면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용인하는 원칙 보면은, 우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그런 거죠. 어, 지역의 사회 약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어, 형식적으로는 기회균등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비라든지 교육 여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든지 또 지역의 좋은 대학,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지방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그 지방대 국립대를 거점 대학으로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역을 보살피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롤즈가 말하는 그 차등 원칙, 이 사회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 불평등 용인될 수 있다는 이 차등 원칙은 사실상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그 보살피는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차등 원칙은 이제 사회적 우연성뿐만 아니라 자연적 우연성을 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 DNA를 교차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개인의 재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들은 사실 약자에게 또 혜택이 돌아간다 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차등의 원칙인데 이 차등 원칙은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사회 약자에게 좀 더 많은 그 지역의 사회 약자들에게 어떤 보살핌을 줘야 되냐면은 어떤 복지 혜택이랄까 또는 어떤 기본소득을 준다든가 또는 최저임금 올린다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 차등 원칙을 통해서 보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콜북 롤스의 이 정의의 윤리는 그 6단계에서 굉장히 뭐냐면 보살핌, 사회 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살핌 윤리를 얘기한 그 어떤 길리건의 이론과도 소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리건의 이론은 어떤 그 흔히 보살핌의 윤리도 있는데 6단계는 이제 그래서 그 콜브가 얘기한 것처럼 정의와 어떤 깊은 보살핌, 사랑, 아가페가 통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정의 6단계에서 보살핌과 깊이 사회학자들 보살핌과 연결되는 이런 어떤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그 하나님 미시타파 체다카 하나님 정의 공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흔히 그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7년마다 어떤 채무를 이제 또는 노예를 해방해 준다든지 또는 50년 희년에는 땅을 회복한다든지 해가지고 모세 율법의 희년제도, 안식제도는 굉장히 사회약자들 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약자를 착취했기 때문에 결국 아모스나 미가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예레미야도 이제 망한다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에도 굉장히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만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 보살핌을 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사회약자에 한 것이 결국 하나님 가장 크게 본다는 내게 한 것이 그런 것 자체가 즉 이 사회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는 그 최소 수혜자 우선이나 롤즈의 차등 원칙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되는 거죠. 때문에 이
이제 이 롤제 정의로는 어떻게 보면은 6단계에서 사제약자에 대한 보살핌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윤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윤리는 사실은 이제 포도는 비유와 비슷하죠. 포도는 비유에서도 그 능력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한 대라리온을 이제 열심히 일한 9시부터 온 사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5시나 4시에 온 그 늦게 온 사람들도 그, 그 사약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한 대라리온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롤스의 정의로는 제가 뭘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이 그 정의 판단에서 굉장히 사회학자들 보살핌이 6단계에서 많이 있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그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 그 롤스가 말한 이런 어떤 이론 그 차등의 원칙 공정 기획 원칙으로서의 그 정의의 이론 자체가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친화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서도 그 온율법의 선자 가르침을 이제 주님은 이제 정에 관해서는 황금률을 표현하죠. 네가 대접하고 저자 대접하라 하지만 이걸 또 이제 그 이웃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 율법과 선제 가르친 그것도 이제 정의와 사랑 결합돼 있지만 롤스의 이론에도 바로 이제 정의가 6단계에서 어떤 이 아가페 사랑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롤스의 이론은 그러니까 이제 콜버가 관찰한 것처럼 6단계에서 정의와 함께 사랑이 같이 결합돼 있던 형태고 이런 맥락에서 길리건이 말한 배려 윤리를 롤스 윤리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고 또 성경도 성경의 정의관도 정의와 이 사회학자의 배려가 함께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도 그 정의는 사제 약자의 배려와 이렇게 결합돼 있거든. 이게 신구약 곳곳에 우리가 돼 있고 거기서 사직 최적 계층의 우선적 관심과 배려는 모세 율법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돼 있고 아모스의 사회 비판에도 연결돼 있고 예수님 사역에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소위 4대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그 나그네 가부 고아 가난한 자들 우선적 배려할 것을 강조했고 이러한 배려는 이사야 선자 61장에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하게 포로된 자 갇힌 자 하나님을 강조하고 근데 이런 이제 그 사회학자에 대한 배려는 성경에 사실은 독특한 정의관과 연결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어떤 정의관은 굉장히 그 이집트 바로의 이스라엘 착지했던 이집트 바로의 정의가 나타나서 굉장히 그 위계적이고 그 피라미드적이고 중앙집권적 착취 체제 정의관인데 반대로 이 사회 약자를 굉장히 이 돌보라는 이런 그 이 성경적 정의관은 그 예컨대 레이기 23장에서 이삭을 남겨라 사회 약자를 위해서 안식년 레이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서의 그 안식제도 희년제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이나 밀을 거둘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그 레위기 23장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서는 매년 7년째 되는 해에 온갖 채무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안식년을 제공한 거. 그다음 희년은 빚을 탕감할 뿐 아니라 토지도 가나안 정책 당시에 받았던 족속과 가족에게 에,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 원래 이스라엘은 그 평등한 그 12지파의 어떤 지방분 제도인데 그 이제 땅을 기업으로 평등했지만 그게 이제 땅을 뺏기고 뭐 잃어버렸을 때 다시 아까 그 채무나 노예 상태로서도 해방됐지만 땅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희는 제도는 사회학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굉장히 높은 평등의 정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또 그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볼프강 휴버라는 그 공공신학자, 독일의 개신교 사윤리학자인 그 볼프강 휴버는 롤스의 차등 원칙은 사회학자를 우선히 배려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통분모를 간다 이렇게 주장했죠. 사실상 그 뭐냐면은 이 차등의 원칙을 강조한 롤스의 이 성경적인 정의관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천부적 재능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은 모두 자기 것이라는 로크의 어떤 재산권 이론, 로크의 정의론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노직은 이런 재산권은 이제 국가도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최소국가 정의로 됐는데 이런 천부도 재능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을 부과했을 때 그게 모두 자신의 재산권이라는 그거는 응분의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이제 로크의 이론 또는 그 자유상주의나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능력주의 또는 어떤 천부적 재능의 결과물에 대한 응분의 자식이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죠. 이 롤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유전자 평등 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능은 물론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통해서 어떤 획일적 평등을 그, 뭐 유전자 평등도 갖게 하는 그런 획일적 평등이 아니고 자신의 유전자나 정신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 실현하게 하는데 그 재능은 자신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재능을 발휘해서 이라고 가시을 때 이걸 모두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는 그 사회적 우연성이 아니고 저 천부적인 어떤 자연적 우연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살에서 열등한 자에게 보상하는 방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어 천부적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 우연성을 통해서 모든 걸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자신이 행복하지만 어 적어도 이 그 이제 그 전부적 자산으로 인한 그 불평등에 대해서 자기 다 가진 게 아니라 그 재능은 자기 거지만 그 재능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그또 사회적인 또 우연성과 관련되고 사회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약자에게 그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과세를 통해서 사회 약자에게 이익이 되든 항상 나누기도 하고 또는 기본소득 또는 최저임금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복지 형태로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줄이고 또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롤즈 같은 경우는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은 사회적 우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차등 원칙은 그 자연적 우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입장은 사실은 또 기독교 입장 비슷하다는 거죠. 기독교도 전부 다 재능이나 어떤 이 재능을 보통 이제 그 은사로 얘기하는데 이 은사가 자기 한 사람 선물이고 물론 은사 재능은 남이 가질 수 없지만 그것의 결과는 그 고린도 12장 나타난 것처럼 에, 그 은사의 다양성에서 몸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자기만 다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물론 은사 자체는 자신의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은사의 소유물로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은사는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자기가 지혜롭게 관리해서 물론 그것에서 자기 이유를 얻지만 사회 약자들은 모두 유익이 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롤스의 정의관은 정말 성서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정의관이 사회학자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윤리, 아가페 사랑윤리가 결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뭐냐 하면은 롤스 정의관에도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즈 정의관은 이제 성경적 정의관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어떤 세속적인 어떤 변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굉장히 이제 롤즈의 정의가 나타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정의와 어떤 배려 또는 사랑의 깊은 수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우리나라는 사회학자들, 지역의 사회학자들이 많고 지역이 많이 차별되고 심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약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주거권을 보장한다든지 청년들을 보육권을 보장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또
또 그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회 운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교육비를 많이 주고 또 지역에 그 좋은 국립대학을 만들고 또 또 사립대학 등에서도 이제 무료로 대학교 가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지역에 아주 많은 그 세금을 지방정부 이항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주고 최저임금을 지역에서 확대하고, 좀 더 지역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그리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의 그게 지방에 있는데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또 비정규직 지방이 많은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롤스의 어떤 이론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것이고 이 롤스 이론이 어떤 사랑과 배려, 사랑과 정의와 사랑이 결합된 것들을 지역 수준에서 가장 잘, 적용하는 이론이 아닌가. 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역 수준에서 정의롭게 또 지역을 보살피면서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